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학기 시작해서 직접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영상 볼 때쯤이면은 담당 교수는 독일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 학회차 가기 때문에 이번 주만 이렇게 임시로 영상으로 미리 촬영해서 여러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이름은 말 그대로 조세론이고요. 조세론은 세금에 대한 공부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강의 개요를 한번 잠깐 보시면 문제는 미시경제학하고 재정학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재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재정학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미시경제학은 들었던 게 좋고 들어보는 게 좋고, 만약에 미시경제학을 안 들었으면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과목은 미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 거시경제학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쓴 대로 조세의 경제적인 영향. 이거는 조세로는 세무사가 접근할 수도 있고 회계사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접근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경제학과 과목인 만큼 경제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학의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세제도, 이 제도의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서 책으로 묶은 조세개요 같은 걸 거의 부교재 삼아서 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개선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경제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어떻게 개선시킬까까지 나가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쓴 것 같이 이론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이 거의 반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최근에 재정개혁 특위 같은 게 있어서 부동산 관련세를 올리려고 그랬더니 신문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불행히도 나도 이제 거기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재정개혁 특위라는데 그만큼 사람의 우리 그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반응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조세론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한 한 학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과 같이 현안과 논쟁들도 많이 다루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목표를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다. 네, 시장경제. 이게 사실 가장 큰 거죠. 세금을 왜 걷느냐? 정부가 일을 하려고 걷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일을 하려고 걷으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하길래 이 세금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거가 사실 재정하기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가져와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해를 갖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핵심이죠.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조세가 사람들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현실로 현재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세금 보고서라고 그러지, 세금 내는 자기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직접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견해를 형성해 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세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조세제도 폭이 넓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견해를 갖다 만들어 간다는 거는 어렵고, 이번 학기 동안은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리포트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이 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우선. 근데 요거는 내가 요 다음 주에 첫 주 다음 주에 그 수업 들을 사람들이 확실히 정해진다면 한번 다시 의논을 할게요.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좋을지 두 번 보는 게 좋을지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발표가 필요한 기말 프로젝트. 네. 요거는 조를 이것도 여러분들 강의 규모에 따라서 강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않으면 혼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 3명에서 5명까지 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한정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시험 자료가 되고요. 자, 교재는 항상 내 수업에서 강조하는 얘기지만 교과서를 이해시키려고 수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업을 이해하려는 보조자료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비중을 너무 크게 잡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강의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된 교재입니다. 주된 교재고 뭐 필요에 따라서 그 교재 속에 여기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긴 한데 이 조세 개요 같은 건 자주 볼 거예요. 네, 조세 개요 같은 거는 지금 역시 PDF 파일을 올려놨고요. 여기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이 캠퍼스에 강의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요. 네, 강의 자료들이 올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정부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데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특히 리포트 작성할 때는 그런데 방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했던 보고서나 논문들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견해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 받기 바랍니다. 성적 기준은 요건 이게 잠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0, 50이 될 수도 있고 시험 때 발표가 50, 50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번 시험을 보게 되면 30, 30, 40이 되죠. 그렇게 해서 기준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반드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수면 각자가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3주 정도는 기말 쪽에 3주 정도는 여러분 발표를 채우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강의 내용 진도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첫째 주 과목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요 다음에 이어질 수요일에 해당되는 동영상에서는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1, 2주는 뭐 그야말로 소개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수업이 구성이 되냐면 먼저 세목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원별로. 자, 세원이라는 게 뭐냐? 세금을 어디다가 매기냐? 세금을 어디다가 매기냐? 근데 세금을 어디다가 매기면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크게 보면은 사실 셋이에요. 네. 소득, 소비, 재산. 요게 그래서 여기 소득, 소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요걸 먼저 합니다. 세원에 따라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도로 좀 필요한 게 지방 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역시 시사에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번 정부가 굉장히 분권을 갖다가 지방 분권을 갖다가 추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지방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어디에 붙느냐를 따지면은 사실 소득, 소비, 재산입니다. 소득, 소비, 재산인데 이게 중앙정부가 걷느냐 아니면은 지방에서 걷느냐, 지방자치단체가 걷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게 7주 전에 끝날 수도 있고 뭐 중간고사 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간고사 주는 강의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뭐 여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입니다. 네.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재정학 조세론에서 배우는 이론들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 발표 및 보고서 작성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어쨌든 16주 들어가기 전에 기말고사까지 봐서 여러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먼저 좀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부터 얘기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강의를 들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 시점에서 봤더니 수강 신청한 사람이 30명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수강 신청을 실패를 했는데 이거 한번 꼭 들어야겠다.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수강 신청을 했는데 꼭 들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여기다가 지금 여기 요 이메일이요. JYKM19 이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놓으면 내가 그 외국에 나가 있어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걸 분명히 알면은 내가 아마 담당 교수는 아마 이 수강을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추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물리치지는 않겠습니다. 물리치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첫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동영상의 존재조차 모를 때는 수강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 이걸 볼 수가 없겠지만. 자, 먼저 수강 신청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게 이 수업 내내 이 캠퍼스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캠퍼스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하는데 가면 이 캠퍼스에 가서 여기 조세론으로 조세론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조금 글씨 크게 할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할게요. 강의 계획서가 우선 첫 번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지금 여기 올라온 버전 그대로 강의 계획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계획서는 지금 일단 이 수업에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고 있을 때는 강의 계획서가 있지만 똑같은 게 이제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 강의 노트인데 수업 시간에 보게 될 강의 노트는 여기 먼저 나는 띄워놨습니다. 강의 노트는 이렇게 강의 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원칙, 뭐 우리나라의 조세 소개. 그래서 오늘 오늘 뭐지? 오늘의 이 동영상은 이 0번. 우리나라 세금이 뭐가 있느냐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에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 다음 그 동영상에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진도는 이 강의 그 노트를 쭉 따라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여기 조세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개요. 그 조세 개요라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금을 걷고 세금을 징수하고 뭐 세금 안 낸 사람 쫓아가서 걷어내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 실제로 경제학과 관련된 거는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제실이라는 조직에서 매년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책으로 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세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세 개요라는 걸 갖다가 하고 이건 아까 여기처럼 부교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강의를 듣기로 결심한 사람은 9월 3일까지 자기소개서 제출을 해주세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안 제출하는 사람은 무늬만 수강생 유령으로 취급하겠고요. 그래서 요 자기소개서까지 요 지금 현재 4개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강의가 전개되면서 여기 이제 더 자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로 첫 시간에 영상을 통해 설명했고
듣고 수업 시간에 보게 될 강의 노트고 지금 조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일단 첫 시간에 여러분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수업이 마지막에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가더라도 이 우리나라에 무슨 세금이 있다는 거 정도는 보고 나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네 여기 있구나. 조세 개요. 500페이지가 넘고 파일로는 한 3메가가 되는데 2017년 작년에 나왔던 2018년 조세개는 없습니다. 2017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나라 그 조세 제도에 해당하는 그런 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 재밌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조세 분류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류라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과세 주체는 아까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나라가 걷는 거를 중앙세라고 하지 않고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두 개를 나누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그 경제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세수 용도로 보면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어요. 보통세라는 거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거. 이 돈을 어디에다 쓰라는 게 없어요. 정부가 일반적으로 걷어들여서 이 일 저 일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세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쓰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일부 여러분들 휘발유 여러분 자동차 기름 넣을 때 휘발유에는 세금 크기가 세금 크기가 더 클 수도 있죠. 원가보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는데 그 세금은 주로 도로를 닦는 데 쓰게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거든요. 용도가 지정된 또 용도가 지정된 세금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교육 말고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주 마실 때 소주의 세금에다가 30%는 그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생이나 조카 초중등학생의 교육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도를 지정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는 그냥 세금이고, 부가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교육세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세는 어떻게 세금 듣냐면 교육세라고 따로 걷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세하고 걷었어요. 주세가 굉장히 재밌는 세금인데, 여러분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이게 1,000원짜리가 되지만 1,000원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주세가 붙어 있습니다. 주세는 원 가격에 소주의 경우 72%가 세금이에요. 72% 세금을 걷고 그 72% 세금에 또 30%가 교육세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 얹어져 있다. SUR 영어 SR 하면은 이게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세금 위에 세금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가세라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뭐 노무천 특별세 뭐 이런 소득탈출세 이렇게 몇 가지 세금은 세금에 세금이 또 붙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의 몇 퍼센트 세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세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세금들을 다 걷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국제기본법에서 이제 진짜 기본법이 있고 징수법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조세금 처벌법 여러분들하고 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처분 절차, 조세 특례 제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감면 또는 중간 조세 특례인데 요거에 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정,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못할 거고요. 네. 자, 그러면 OECD 그 조세 분류,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직접 만날 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 보면은 아까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소비 재산. 네, 요거를 세원이라고 해요. 네, 텍스 베이스라고 하는데 소득, 소비, 재산. 이렇게 세금이라는 게 세 가지고 나머지 그냥 기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원에 따라서 소득에 붙느냐, 재산에 붙느냐, 소비에 붙느냐. 네. 뭐 좀 어디에다 넣을까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OECD 레베뉴 스태틱스라는 데서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 자료실에도 올려줄 거고 내가 한번 직접 웹사이트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시연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아는 세금 다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그래서 칠판에 쓰고 이런 식으로 또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대략 우리나라 세금이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조세 2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금이 25개가 있어요.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국세가 14개고, 지방세가 11개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제일 큰 세금이 소득세죠. 소득세, 그죠? 소득세. 네, 소득세고. 이 소득세는 주로 이제 개인이지. 개인이 거는 소득이고, 법인이 뭐죠? 법인. 법법자의 사람이에요. 법으로 사람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법인세. 굉장히 크죠. 상속세는 뭔지 알겠죠?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줄 때, 산 사람이 딴 사람한테 줄 때, 네.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세고 증여세고. 근데 같은 행위죠, 사실은. 왜? 경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같이 붙어 다녀요. 상속, 증여세법.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뭐 이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한 조는 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소득세는 안 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다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여러분들이 소비했을 때 저기 홍콩 반점 가서 3,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원칙은 3,000원의 11분의 1은 세금이에요. 10%의 세금을 내게 돼 있죠. 소비할 때. 그것이 이제 부가가치세고. 부가가치세는 일정 부분을 빼놓으면 모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개별 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는 수가 있어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자동차, 뭐, 이를테면 과학가시던 에어컨, 굉장히 사치스러운 텔레비, 로얄 제리, 뭐, 다이아몬드, 이런 데다가, 이런, 들으면 왠지 뿌듯할 수도 있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 환경, 에너지세.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죠. 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름을 붙으면 이게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무슨 교통에 세금을 내냐? 에너지에 세금을 내냐? 환경에 세금을 내냐?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뭔가 태우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 넣을 때, 경유 넣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요거는 이제 목적세에 해당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합리적인 면이 있죠. 나중에 이제 많이 얘기하게 될 건데, 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낸 세금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쓰자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고, 주세는 말 그대로 주세고, 인지는 뭐, 여러분 수입 인지 붙이고 그러잖아요. 네, 인지 붙일 때 한 세금인데, 뭐 아주 작아요. 규모는 아주 작고, 증권 거래세. 요것이 이제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세금이죠.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네. 퍼센트는 높지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꽤 액수가 큽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세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얹어져 있는 세금이라고 했죠. 썰텍스이자 또 아까 말한 목적세. 교육에만 쓸 수 있는 세금. 그런 세금이고. 농어촌 특별세도 농어촌에만 쓸 수 있는 세금. 그 다음에 관세는 뭐죠? 관세는 그래서 질문하고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얘기하니까 좀 심심하게 하네요. 빨리 이제 돌아와야겠어요. 관세는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네.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무역을 전공한 친구들이 관세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 아주 좋은 주제가 됩니다. 네, 요것이 이제 14개의 국세고 그 다음에 11개의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는 아까 말한 대로 자치단체에 내는
그야말로 취득, 뭔가를 내 거가 됐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쉽게 생각하면 집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는 뭐 가장 중요한 세금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뭐 등록 면허는 그야말로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따게 되거나 뭐 이럴 때 내는 세금이고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등록을 하고 어디 동네에 가서 일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말하자면 입장료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지역이나 레저세 이름만 들어서 잘 모르겠죠. 이런 세금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죠. 이런 세금을 이미 내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별로 모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경륜 경마장 이런 데서 내는 세금이죠. 예, 그런 거고 안 내는 게 좋은 세금이고. 근데 지방세로서 지금 여러분이 얼핏 들어도 지방세로서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저세를 낼 수 있는 경마장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방세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그런 얘기 나중에 더 자세히 합시다.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네. 그래서 담배 소비세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다 내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건너가가지고 구리시 같은 데서 냈다 그러면 구리시에 이런 세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금은 참 희한한 게 인구에 거의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담배 피는 사람의 비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소비세도 굉장히 하는 얘기가 많고 지금 뭐 이거를 바꾸느니 어떠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저 주세랑 담배세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 할 얘기가 꽤 많고 그런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세를 내면은, 그거를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나눠 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비율로. 네, 그래서, 요 지방소비세라는 게 또, 지방소비세에서 세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세금이고요. 주민세는 그냥 주민이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5,000원씩 여러분들은 안 내나? 나도 이게 어떨 때 세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5,000원씩 내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액수를 내는 세금은. 이것도 재밌는 세금이죠. 지방소득세는 아까 이 소비세랑 소득세는 요건 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소득세 낼 때도 일부는 지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거의 10%는 또 지방에다 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세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자치단체랑 중앙정부랑 나눠갖게 소득세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산세, 이건 그야말로 재산이에요. 집도 재산이고, 이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비행기가 있다거나 선박이 있다 그러거나 그런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돼요. 네,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런 세금이고, 재산세는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세는 소득이 돈을 벌고 나서 그래 얼마 떼어준다 이러는 건데, 이건 돈을 벌든 말든 이제 갖고 가니까 지갑에서 그냥 뜯겨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 위에 봤던 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이게 중요한 그 짝을 이루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세히 살펴볼 세금이고, 이 자동차세, 이게 신기한 세금이죠. 이건 왜 걷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걷습니다. 차가 있으면 걷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걷고,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관계에 대해서 또 한참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그야말로 지역자원시설에다가 걷는 세금이고요. 그리고 이거 옛날에는 목적세였어요. 이제 이거를 걷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원 시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는 뭐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거기에다가 쏟아야 될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소방 방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가진 사람은 일부 세금을 내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 세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아까 그 봤던 교육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에서도 떼어가지고 이를테면 소주 마신 다음에 주세 내고 교육세 내고, 담배 핀 다음에는 담배 소비세 내고
지방소득세, 교육세 이렇게 되는 세금.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시작하기 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첫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싫어할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서 일단 첫 슬라이드를 마칠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슬라이드로 만나고 우리 직접 얼굴 보는 거는 9월 3일이 되겠지 아마? 그죠? 월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 네, 이상.